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내가 참 지적한다는 것은, 충고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비효과적인 행동과 말을 충고하는 것을 심리상담학 기술에서는 베이직 카운셀링 스킬에서는 직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충고하는 말의 기술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좀 알고 입술에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직면의 문장, 직면의 어구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 베이직 카운셀링 스킬 상담의 기술을 가르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제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상담은 가슴으로 한다. 상담은 가슴으로 한다. 이 말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야, 저 교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라는 물음표를 던질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겠죠, 속으로. 상담은 정말, 심리 상담은 정말 가슴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이, 무슨 말이에요. 상담은 머리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 상담학을 전공할 때에 석사, 박사 공부하면서 얼마나 공부할 양이 많은지, 과목이 많은지, 참 다양한 종류의 학문들을 공부하는 것이 심리 상담학입니다. 그래서 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상담을 머리로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상담은 머리로도 합니다. 네. 상담은 가슴으로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지식이 나의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이것을 어떤 학자는 30cm 우주 여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상담은 가슴으로 합니다. 그러나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이 30cm밖에 안 되는, 이게 제 손바닥이 20cm거든요. 20에서 가슴까지 30cm입니다. 우주여행이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담은 입으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야, 상담을 입으로 한다? 상담을 입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말에 반감을 갖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상담에서는 상담 심리 이론이 있고요. 또 상담의 과정이 있고요. 또한 상담의 기술이 있습니다. 상담 심리 이론 안에 이 성격 이론이나 인간관이나 주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이론에 속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또 상담의 과정은 상담의 이 준비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 상담자가 해야 할 때 과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크게 세 번째가 상담의 기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담학에서는 영어로 베이직 카운셀링 스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베이직 카운셀링 스킬은 곧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소통의 기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베이직 카운셀링 스킬의 가장 권한이 뭘까? 이것은 상대방이 말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경험을 편안하게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의 기술입니다. 그러면 상담형이 편안하게 말하도록 도와주는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말인데요. 질문과 물어보면 좀 다르다. 질문은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캐내고자 하는 것이죠. 물어본다는 것은, 즉 물어본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되물어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되물어본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파악한 상대방의 감정이 그 사람의 감정인지 내가 되물어보는 것. 이렇게 됐을 때 상대방은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충고를 할 때도 효과적인 충고의 문장이 있습니다. 충고의 어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권원으로 돌아갑시다. 직면 또는 충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의의 마음에서 해야 됩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야 됩니다. 상대를 아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비호까지 하는 행동이나 비호까지 하는 말이 이것만 고쳐진다면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마음을 상대가 알아차리도록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충고의 효과적인 문장이고 충고의 효과적인 어구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이 어구를 외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죠. 당신의 뭐만 행동을 보니 앞으로 뭐뭐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당신의 1번 뭐만 행동을 보니 여기서 무엇을 넣는가 하면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넣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이니까 그 행동이 일어난 직후에 한다는 것이 전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반복된 그 행동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5일 전에도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이런 행동을 했고, 이틀 전에도 당신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고, 오늘도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 앞으로 장차 뭐뭐 할 것 같아서, 이 뭐뭐 할 것 같아서 라는 것은 직면의 공식의 세 번째죠. 그 행동으로 인해서 차후에 일어나게 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결과는 상상을 통하는 것이죠. 앞으로 당신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직장에 갔을 때에 상사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겠다고 평가를 받을까봐 이래 됩니다. 같아서 네 번째,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된다는 것은 내 감정을 표현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좀 외워두시고 수학 공식처럼 외워두시고 입에 계속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 입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의 뭐만 행동을 보니 앞으로 뭐뭐 할 것 같아서 심히 걱정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자, 한 번 더 여러분들 한 세 번 정도 반복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뭐만 행동을 보니 장차 뭐뭐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의 뭐만 행동을 보니 앞으로 뭐뭐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입술의 훈련입니다. 입술의 훈련입니다. 시작. 당신의 뭐만 행동을 보니 장차 뭐뭐 할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대화의 기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공식적인 어구나 공식적인 문장을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내가 익히면, 계속 익히다 보면 내가 습득을 하게 됩니다. 습득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문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상처를 받지 않고 나도 상처를 주지 않고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좀 더 아름다운 관계, 친밀한 관계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박민수 상담 TV를 통하여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고 또 그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면 제가 쓴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기술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시그마 북스에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박민수 상담 TV를 통해서 소통의 심리학 대화의 기술을 시청해 주시고 긍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